안녕하세요, 양계수입니다. 시장의 코스피 시장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여전히 전쟁에 대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고 있고 우려감에 따른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어제는 특정 구간에서 지켜낸 움직임 61선을 회복하고 마감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61선을 이탈하면서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죠. 이런 움직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가느냐에 따라서 계좌 결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막연하게 여기서는 지켜주겠지, 이러다가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대응할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봉으로 체크해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 매수할 때는 아니고요.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는 거. 현재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봤을 때 여전히 WTI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103달러를 넘어가는 움직임, 여전히 고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나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가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1524원에서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에 빠르게 지수를 되돌림을 만들기보다도 여전히 추세 하단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대응을 해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본다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미국은 이란의 군사작전을 종료하기 위해서 새롭고 더 합리적인 정권과 진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개방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란의 모든 발전소라든지 유전, 하르그 섬에 대한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전쟁 장기화에 대한 부분들, 확전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에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곧바로 주가를 끌어올리기보다도 여전히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시점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물론 중장기적 관점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차례 추가적인 눌림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최소한의 우리가 최근에 외인들의 엄청난 물량 이탈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외인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야지만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글로벌 증시에 대한 움직임을 보더라도, 나스닥 지수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예전에 지켜졌던 이 구간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그동안에 200일선에서 지켜내고 나서 올라간다고 했다면 200일선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200일선을 이탈하는 움직임, 추가적인 급락에 대한 또는 투매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이 시점에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급락하는 게 아니라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반등을 만들고 변동성 그리고 V자 반등을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눌림 안에서 다시 한번 이 구간까지 저항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나서 한 차례 눌림, 또다시 반등할 수 있는 이런 패턴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60일선을 이탈을 했고 한 차례 61선에서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테스트하고 다시 한번 쌍바닥 구간을 만들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거요. 대부분의 이 종목군들에 대한 이 패턴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이 구간이 결국은 급등을 했다가 내려오는 구간 안에서는 다시 한번 지지 구간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나서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이 구간이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테스트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 그리고 또다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하락 구간에서 매수 구간과 올라갔을 때의 비중 축소, 또다시 하락 구간 안에서 이런 패턴 안에서의 대응들을 준비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동일한 패턴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이 상위 종목군들의 이 동일한 패턴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패턴 안에서의 대응들을 준비를 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거예요. 외인들의 이 포지션을 보더라도 제가 여러 차례 이 윗구간에서 우리가 매수가 아니라 이 매도에 대한 부분들,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외인들의 이 포지션이 여전히 하방에 대한 부분들,
숏 포지션을 가지고 이들이 물량을 집어넣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최소한의 우리가 이 구간에서 추격 매수할 게 아니라 비중 조절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아래 구간에서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이런 대응들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 결국에는 이들의 목적이 뭡니까? 이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수익을 극대화해 가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결국은 현물과 그리고 이 선물에 대한 포지션,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변동성을 만들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물에서 매도를 하면서 지수 하락을 유도를 하고, 그리고 이들은 선물에서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에다가 대량의 물량을 집어넣고 나서 수익을 극대화해가는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현물에서 2조가량의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매도를 하고 있고, 선물에서도 5천억가량의 물량을 이탈시키면서 2조에 가까운 물량에 대해서 숏 포지션,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에다가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들의 누적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봤을 때 계속해서 평가손익에 대한, 선물에 대한 평가손익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죠. 그만큼 하락해야지만 이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이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가 대응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들의 포지션이 변하는 시점, 숏 포지션에서 롱 포지션으로 변하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들의 포지션이 변화할 수 있는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쟁에 대한 이슈들도 결국은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유리한 고지를 취하기 위한 의도적인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4월 6일에 대한 데드라인에 대해서, 마감 시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 그 전에 이들이 유리한 협상을 취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4월 9일이 되면 옵션 만기일이 또 대기 중에 있단 말이야. 외인들의 포지션이 변화할 수 있는 이 일정이다. 그리고 동일한 날짜에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이 실적 발표, 잠정 실적에 대한 발표가 예정돼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는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마무리가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실적에 기반해서 지수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물에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역대급 저점에 대한 외인들의 이 비중들이 확인되고 있다. 12년 6개월 만에 삼성전자가 49% 아래로 외인들의 비중이 내려온 것처럼, 현대차라든지 마찬가지로 지금 외인들의 비중이 역대급 저점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보다도 빠르게 되돌림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혼자 계시다가 절대로 이런 구간 안에서의 마지막 남은 이 매수기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시면 안 되고, 이런 구간마다의 대응들을 미리 준비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혼자 계시다 보면은 실수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 요청하시면 되세요. 상단에 010-2118-8840 제 개인 번호니까, 자, 이쪽으로 코스피니까 코하고 종목명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만 종목명 이렇게 써가지고 여러분께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삼성이라면 삼성, SK하이닉스면 하이, 두산이면 두산, 현대차면 현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뭐 여러 종목이어도 괜찮습니다.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우리가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왔을 때 얼마, 원, 비중까지 적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신호를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여러분들께서는 문자 한 통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제도 제가 곧바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한 차례 60일선을 이탈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여전히 지금 유가라든지 그리고 환율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도 여전히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매수할 구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개파락 출발 이후에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외인들의 포지션을 보더라도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었다. 최소한 이런 지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체크하고 나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다만 이 안에서 최소한의 리과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갔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대응이 가능한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코 종목명만 써가지고 남겨놓고 나서 빠르게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신호를 드리면서 함께 할 테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신호 한번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고 대응하는 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만들어 가시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대신에 여러분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께서 눌러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끝으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선물도 한 가지 가졌으니까 이 선물 끝까지 보시고 나서 꼭 함께 대응을 해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2,000개가 넘는 종목을 다 뒤져가지고요. 삼성그룹이 지분 투자를 했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AI 팩토리 수혜주를 가져왔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고요. 메이저 창고들의 수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박스권 상단 돌파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선물로 이 종목 010-2118-8840 문자로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는 주주님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보내드릴 테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각자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뒤에 기업 분석해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상패 같은 위험성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실적이 좋고요. 삼성 이름값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이 종목을 보셔야 되냐면요. 세계 최대 AI 팩토리 구축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걸 할 거예요. 굵직한 대기업들 삼성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슬로건을 내건 게 AI 팩토리 구축입니다. 이제 이 AI 팩토리를 모르고서는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AI 팩토리는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자율주행, 피지컬 AI로 커지는데 관련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의 동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의 AI 팩토리로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 AI 반도체에 기둥을 두고요. 장비도 있을 것이고 로봇도 있을 것이고 관련 부품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조율을 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단기간 내에 4배 가까이 올라간 상황.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원익 IPS, 삼성그룹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 부품주인 FST도 말할 것도 없죠. 모두가 상승한 상황이에요. 마지막에 AI 소프트웨어 부분이요. 안 올라간 종목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돈을 벌려면 AI 소프트웨어 부분을 노리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쪽으로 사활을 걸고 있어요. GPU 5만 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인사다능했죠. 이걸 위해서 벤츠 회장도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죠. 앞으로 5년간은 우리가 싫든 좋든 반도체 섹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미 슈퍼사이클에 진입이 된 상태죠. 최소 2-3년간은 반도체 섹터 먹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 보이시는 차트는 월봉이고요. 월봉상 오랜 기간 박스권 매집이 이뤄졌고 이미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박스권 상단 전고점 매물대 소화가 끝난 상태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스권 상단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한다고 했을 때 시세가 한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종목 공유해 드릴 거예요. 종목 이름뿐만 아니라 엮인 재료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매집을 할 건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종목이니까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번호 010-2118-8840 선물이라고 2글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여러분들께 답장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비리 25%밖에 안 되는 품절주입니다. 우리도 빠르게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상단의 번호로 선물 2글자 남기시고 나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